앉으라는 게 아니라 굳이 맨 뒤에 앉는 이유가 뭐냐고. 아이고, 한 명이 여행을 갔다고. 아이고, 허리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 그 숙제를 안 올리지 않았어요? 카톡에 상적 있어요. 그래? 자, 일단 148쪽, 149쪽에 질문 있습니까? 1005번. 1005번. 함수 fx는 bx 더하기 1분의 ax 마이너스 1과 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ff2가 2분의 1이고 g1이 2다. g, g3을 구해라. 아이고. 어디 보자. 역함수 문제에서는 역함수가 굳이 필요 없는데 써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래 함수로 바꿔주는 게 좋걸랑요. 그러니까 G1이 2라는 건 뒤집으면 F2가 1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F2라는 건 F에 F2를 넣어라. 근데 이게 F2가 1이라 했으니 F에 1 넣은 게 2분의 1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미정계수가 2개 있는데 F 값이 2개 있다. 이거는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됐죠? 녹화를 누른 것 같긴 한데 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됐나요? 너무 저건데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49쪽 질문도 없어요? 없습니까? 150쪽 질문 있어요? (150쪽) 없나요? 151쪽 있나요? 1025. 1025?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1분의 3 더하기 2가 x가 1보다 큰 정의역을 가지네. 이때 그래프 위에 있는 P에서 점근선 낸 수선의 방이 QR이라고 했을 때 PQ 더하기 PR 최고값은 그거 알아요? 그 산술기 알아요? 산술기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 했으니까 이 점을 예를 들어서 제가 T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TFT라고 해볼게요. FT? FT라 필요 있나? 아니지. 이거를 T-1분의 3 더하기라고 하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거 잠시만. 점근선에 대해서 x가 점근선이 x1이잖아. 그러면 이거 PR인가? 내가 PR이지. PR Q 했을 때 PR을 잘 생각해보면 요 길이잖아. 요 길이가 x의 차 아니에요? 근데 x 여기 t고 여기 1이잖아. 그러니까 PR은 t-1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PQ는요? P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의 차니까 t-1분의 3 더하기 2고 여기 점근선이 y는 2잖아. 그러니까 얘랑 2를 빼면은 PQ
kq의 길이는 t-1분의 3 아닙니까? 따라서 pq 더하기 pr은 t-1분의 3 더하기 t-1인데 산술기하를 쓰면은 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산술기하를 쓸 타이밍은 더해져 있는 애가 곱하기를 하면 좀 더 간단해질 것 같다. 또는 곱해져 있는 애가 차라리 더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타이밍에 이제 최대나 최소처럼 부등식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추가로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만족하고 있죠. t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 되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물어보기도 했고 모양이 보니까 더해진 것보다는 곱해지면은 깔끔하게 없어질 모양이다 해가지고 바로 답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산술기하 모양은 이것저것 그냥 생각 없이 문제 풀지 말고 이 타이밍에 왜 산술기하를 써야 할까를 약간 당위성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 그거예요. 했나요? 152페이지 1035요. 1035 교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 A, B가 지금 그래프잖아요. 근데 그래프가 교집합을 하면은 교집합이라는 게 교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저 그래프가 만나려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면 될 거를 y는 x분의 2x-1 그래프와 y는 ax 더하기 1이 만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될 거를 말을 꼬아서 냈는데 이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의 표현 중에서 집합의 요건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겠죠. 차근차근 보면은 얘부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여기 짜장 먹었어? 아 배고픈데.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y는 ax 더하기 1의 특이사항은 y 절편이 1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1 지나도록 그래프를 이것저것 막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뭐 얘기를 했더라? 그 만난다가 껄끄러우면 만나지 않는 걸 구하는 것도 괜찮고 이래저래 굴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도 생각해보면 사실 여기를 그으면 정근선이니까 어차피 안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옆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정근선이니까 이게 다 만나겠죠. 쭉쭉 만나겠죠. 쭉쭉 만나다가 평행을 해도 만나잖아. 계속 만나겠지. 쭉쭉 만나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안 만나겠지. 그죠? 접했다. 그러고 쭉 안 만나다가 안 만난다 끝까지 안 만나네요. 그러니까 이 접할 때를 구해가지고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를 때가 만나지 않을 때가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접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낮다 하면은 전부 다 해가지고 음의 기울기까지 다 된다 이 말이다. 결국 이 접한다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 얘기네요. 그러면 접하는 거 구하면 되겠죠 이제. 접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교점을 구해가지고 중근이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가?
맞는 거 같네. 이렇게 했을 때 분별식 0이다 하면은 1 마이너스 4a가 0인 거니까 a는 4분의 1인 거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더 가파르면 만나지 않는 거고 더 완만해야 만나는 거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하며 이거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니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0이어도 만나고 음수여도 만나고 계속 만나니까 전부 다 되죠.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준 문제도 원래 오답노트 쓰는 겁니다. 알겠죠? 특별히 담임쌤이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전부 오답노트 쓰세요. 왜냐면은 풀어준 문제 다시 스스로 풀어보려 해보면 안 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에서 그냥 풀어봐라 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오답노트 쓰게 하는 거거든. 원래는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오답노트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3페이지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없네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 숙제는 유형 8번까지 나갈 거거든요. 담임쌤이 5까지 해달라 하셔가지고 유형 8번까지 나갈 거고 저는 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이론 정리. 제가 유리함수 나갈 때도 유리식 계산하는 거 하고 유리함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함수도 무리식 계산하는 거 하고 무리함수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정수를 배웠을 때 정수에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이렇게 유리수라고 불렀고 이때 이 유리수와 무리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항식도 우리 다항식을 배우고 저 앞선 단원에서 분수식을 배워서 합쳐가지고 유리식이라고 불렀고 이번 단원에 무리식을 배우면 이게 이제 고1에서 다루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도 우리가 원래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항함수도 다 못하고 우리가 이차함수까지만 다루고 있었지. 거기서 이제 분수함수가 합쳐져서 앞에서 배웠던 유리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이제 무리함수를 합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고1에서 다루는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상한 말이 좀 끼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 틀렸죠. 왜 틀렸냐면 이 분수식이라는 게 실제로는 막 3차 분의 4차 이런 것도 분수식이잖아요. 유리식이 분수식 유리식이 그치? 근데 유리함수 우리가 y는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x 제곱 이런 거 배웁니까?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리함수를 우리 다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건 1차분의 1차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라든지 정성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2차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까지는 설명이 추가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마찬가지로 무리식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식 할 때는 이것저것 나오지만 무리 함수를 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루트 1차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리함수만 합니다. 맞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루트 안에 4차, 5차 들어가는 것도 무리함수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못합니다. 우리는 고1 수준으로는 못해요. 알겠죠? 고2, 3가도 심화 문제만 나오는 거지 정식으로 배우는 거는 관련 과에 가시면 대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중에서도 가장 쉬운 단계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우는 무리식은 루트 안에라고 하면 이상하네. 정확히 얘기하면 근호 안에, 그죠? 근호 안에 1차 이상의 다항식이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제 무리함수 또한 어떻다? 무리함수도 근호 안이 1차 이상이 되는 함수를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이때는 이 근호 안이라는 게 분모에 있어도 근호 안입니다. 그러니까 근호가 분명히 분자에 있어야 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들어가도 사실 무리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유리식 계산할 때는 뭘로? 유리식은 유리수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분수 계산으로 했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분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랑 연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무리식의 계산도 뭐랑 비슷합니까? 근호 계산과 거의 흡사하다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루트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된다. 요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무리식까지 하고 나면은 금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금기사항. 그래서 금기사항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히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무리식은 이제 유리식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근호 안이 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쵸? 원래 근호안이 음이어도 되는데 그지? 여기서는 왜 안 되냐 하면 우린 지금 함수를 할 거잖아요. 함수를 결국 뭐 할 겁니까? 좌표 평면에 그릴 거 아닙니까? 좌표 평면은 숫자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실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허수가 나오는 조건은 전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허수가 나오는 평면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건 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부분의 평면 내용들은 전부 다 실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분명히 배웠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음수가 되면은 그래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함수가 성립을 하려면 조건이 만족하려면 잘 이제 웰 디파인 되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줘놓고 이 함수가 잘 정의를 잘 생겼다. 함수 잘 생겼다 하려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루트도 양이어야 하는데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분자에 있는 애도 양수여야 되고 얘는 이제 0이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외 계산은 뭐 원래 루트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루트 계산하는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루트 계산해서 가물가물 하시지만은 저 이름 뭐지?
루트 저거 저 이름 분모 유리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 루트 안이 음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복소수에서 배웠던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해서 예외로 마이너스 루트 ab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 내용에서는 전부 다 그 좌표 평면에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실수 범위에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 외에는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설명 옆에 제곱근에 성질해가지고 다시 부활했잖아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 돼 있는 거 이거 고등학교 내용에 올라와가지고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다시 이게 다시 성립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실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이거 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여기 이제 무리식 계산이 되고,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된다? 무리 함수 하게 된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보통 그 함수를 배우면 기본형이 보통 두 가지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유리 함수도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무리 함수는 무려 기본형이 4개죠, 4개. 그죠? 생긴 꼬라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y는 a 루트 bx라고 잡았을 때,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잡았을 때 a가 양수인 경우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아래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때 b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b가 음수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사실 이게 답니다. 그죠? 이게 답니다. 어디 하나씩 해볼게요. 뭐 별다른 적이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자, 1067. 자, 이 값이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로 근호 아니 음이 아니다. 즉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8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걸 정리해 보시면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3분의 8 이하다. 근데 아까 뭐라고요?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정수 x 마이너스 1 0 1 2 합을 물어본 거죠. 더하면 2일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죠? 너무 쉽죠? 그죠?
그 풀이 쓰실 때는 여기서 눈치를 챘다 하더라도 마지막 완료를 하시고 써주세요. 알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서술형 답안지 작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수리 논술의 흐름상으로는 답을 내고 정수를 내는 게 기본 흐름이어가지고 중간에 알겠다고 멈추고 난 답 알겠어 다 멈추고 답이 이거다 이렇게 쓰시면은 나중에는 그걸로 감점 당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논리적으로 완성을 시킨 다음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유형 2번. 유형 2번에 근데 이게 뭐 유형 2번은 그냥 계산이네요. 이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는 대표 문제 풀게요.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문제라고 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하면 되죠 사실. 그냥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를 가지고 있으니까 x가 묶여져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푸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원래 통분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모 유리화를 해야 합니까? 통분을 해야 합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분모 유리화를 한 다음에 통분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조금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이거 분모 유리화를 하면은 얘랑 같은 걸 공유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분을 진행을 하면 알아서 뭐까지 될 거다. 유리화까지 될 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x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따라서 밑에 보면은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그죠? 4에서 이걸 뺀 거니까 4 아니지 3 빼기 x 분의 4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3 빼기 x분의 4x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방금 별거 아니지만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몇 가지 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모 유리화냐 통분이냐 생각했을 때 둘 다 되는 케이스를 빨리 잡아낼수록 계산이 좀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원칙은 분모 유리화를 먼저 하고 통분을 하는 것인데 이때 분모 유리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여기서는 통분을 먼저 하는 게 낫다는 모양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통분을 하신 다음에 분모 유리화 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모 유리화를 하신다?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이죠. 분모 유리화를 먼저 한 다음에 통분하는 게 낫습니다. 통분을 먼저 하고 분모 유리화 하는 것보다는요. 됐죠? 오늘 내용이 좀 쉽네요. 아무래도 유리식이 특수 계산이 많았어가지고 좀 더 어려워요. 부분 분수 분해 다 기억납니까?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그 분리형하고 그 결합형 하는 것도 진짜로 많이 해보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뭐라고 하기 애매하네요. 값 구하기네. 값 구하기도 사실은 뻔한데 이거는 그냥 근데 이 내용이 다르네. 위에 71, 72, 73이랑 74랑 문제 유형이 아예 다르네요. 둘 다 해주기 좀 그런데 73을 같이 풀고 74는 힌트를 주고 넘어갈게요. 근데 대표형 문제 제일 좋긴 한데 그냥 했네. 자,
그 이렇게 식값 문제는 진짜 어처구니 없지만은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식의 값 문제는 첫 번째는 뭐 x는 3일 때 x 더하기 1 이렇게 식도 간단하니까 값도 간단하고 식도 간단한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값을 간단하게 줘놓고는 식을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4x 플러스 x분의 7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식을 엄청 복잡하게 줘놓고 이런 식으로 줘놓고 물어보는 걸 간단하게 물어보는 케이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을 더럽게 줘놓고는 그러니까 값을 더럽게 줘놓고는 식도 더럽게 주는 경우죠. 뭐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결국 뭡니까? 푸는 방식이 약간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양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식을 간단하게 고치는 것 그리고 이걸 집어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걸 간단하게 고친 걸 집어넣는 게 좋은지 이런 판단력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뭐 이거는 사실 고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뭡니까? 얘를 고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둘 다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분모 유리를 바로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식을 변형해서 고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거 그대로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x-1분의 이렇게 되죠? 그죠? 통분하면 이 둘이 곱한 건데 곱하면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x 빼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루트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지만 완전 제곱식 두 개 더하게 되면은 루트가 둘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x 빼기 1 루트 2 분의 그죠? 자, 2x 플러스 2는 2를 묶으면 x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은 루트 2 더하기 2니까 두 배를 하면 2 루트 2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분모 유리화를 진행해 주면 4 더하기 4, 뭐야 아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2 더하기 루트 2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참고로 자 이거는 사실 제가 필수는 아닌데 2하고 4는 약분을 잘 아이고 여기는 이거 아닌데 자 루트 2하고 2루트 2는 약분해서 2 잘 하시잖아요. 근데 루트 2랑 4도 자유자재로 약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특히나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그 삼각비 같은 거 하게 되면 루트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2랑 4 하면은 4가 2 곱하기 2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약분하면 2루트 2 되는구나. 요런 거 해두시면은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더하기 2루트 2니까 정답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괜찮죠? 참고로 1074 이 문제는 그 부분분수분해에서 서로 연쇄적으로 없어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그죠? 1074에서 fx 잘 보시면 분모 유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이렇게 루트가 서로 없어지는 모양새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 문제하고 아래 문제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대표 문제 풀게요. 1015. x는 루트 2 플러스 1, y는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y 더하기 루트 y 분의 루트 x의 값을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처음 나온 유형이 아니고 원래 그 고등수학 1의 고등수학 1에서 고등수학 3이죠. 거기서 나오는 유형의 조금 다른 버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인식하시면 좋냐? 주어져 있는 x, y가 서로 연관이 없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합차 모양을 이루고 있을 때 이거예요. 주어져 있는 x, y가 두 개 이상의 값이 합차 모양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대입하는 문제는 사실상 없어요. 그쵸? 자, 합차 모양의 특징이 뭡니까? 원래 생긴 것보다 합이랑 곱이랑 차가 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쵸? 합차 모양은 원래 생긴 꼴보다 합, 곱, 차가 훨씬 더 깔끔하게 생겼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을 그냥 집어넣는 건 솔직히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합, 곱, 차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합곱 차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자 x 더하기 y 얼마입니까? 2루트 2. x 곱하기 y는 얼마입니까? 자 1이죠. 그 다음에 차는 필요할 때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거 합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합이랑 차 중에 하나만 쓰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쓰이는 걸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 없죠? 그래서 루트 1분의 2루트 2 쓸 필요 없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거는 실제로 쓰임새가 꽤 많습니다. 주어져 있는 값이 관련이 없으면 아까처럼 그냥 정리해서 집어넣는 건데 지금처럼 현례 모양으로 관련이 생기면 뭘 해라? 합, 곱, 차 모양으로 바꿔라. 이때 당연히 뭘 쓰이겠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많이 쓰이겠죠? 왜냐하면 곱셈 공식 변형이 합, 곱, 차로 식을 많이 변형하는 모양이 나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무리 함수 내용입니다. 자, 유형 5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돼 있죠? 그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자, 평행이동 어떤 식 fxy는 0이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은 어떻게 한다? x 자리에 x-a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b를 대입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 다 기억나십니까?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 어떻게 하더라요?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 어떻게 하더라요? x축 방향 대칭이동 어떻게 합니까?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 없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그죠? y축 대칭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y축 대칭이동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원점 대칭 이동 어떻게 합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x축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원점 대칭 이동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y 자리에 x를 넣고 x 자리에 y를 넣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죠? 역함수의 그래프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거기는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떠올리는 게 좋으니까 쭉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아까는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었다면 이번에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보통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요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점 A, B에 대하여 대칭. 자, 점 대칭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x 대신에 2a-x 대입하고 y 대신에 2b-y 대입하는 거죠. 요거는 많이 열심히 해야 기억납니다. 왜냐면 내용이 어려운 내용, 심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점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x 자리에 2a-x, y 자리에 2b-y 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요. 자,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건 좀 어렵고 보통은 이제 점을 옮기면서 도형을 옮기는 거죠. 새로 생기는 점을 새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x, y 잡아가지고 수직 이등분이어야 하니까 이 둘이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 m과 수직이어야 한다 식 하나 구하고 이 둘의 교점, 그러니까 중점을 구해서 중점이 이거 지난다 하는 식 하나 구해서 그럼 식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식 두 개를 연립하면은 x, y가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이까지 기억해야 도형의 방정식, 그 도형의 이동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 나온 김에 다 한 거예요. 1078 할게요. y는 루트 1-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까지 했더니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와 일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쓰면은 사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고쳐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거를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자, 처음에 평행 이동을 해줍시다. 처음에 평행 이동을 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마이너스 3에 자, 원래 3분의 1 이동한 상태니까 여기서 2를 더 이동하면은 3분의 6 더 이동하는 거잖아요. 3분의 7 플러스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라. 3 요거죠. 그죠?
이때 자, 이때 더 이상 평행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서 평행이동을 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는 미리 전개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X축에 대칭이동을 해라. 자, X축 대칭이동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더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원래 Y는 뭐예요? 그냥 Y는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안 쓰고 바로 그냥 마이너스를 넘겨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요 부호 바뀌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계산 실수에 사실 진짜 많은 부분은 사칙연산 계산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나눠줄 때 제가 깜빡해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 안 바꿨네요. 헤헤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7,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괜찮은 거 맞죠? 자, 요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칭이동 내용은 신경 써가지고 보지 않으면 사실 복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봤는데 뭔가 생소하다 하시면은 웬만하면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면은 그 신경 써가지고 시간 내보려 하면 잘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이건 문제가 다 거시기 한데 이건 뭐 마지막 거 할게요. 1084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때 점근선이 x는 a, y는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정의역 지역을 구해라. 자, 문제 뭐 나 혼자 막 적었지만은 문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다 했죠? 자, 요거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분의 계산해 보시면은 아마도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좀 해야겠죠? 여기에 C를 모르지만 A, B를 알았으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되죠. 이때 두 점근선이 교점을 지난다 했는데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놈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3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 3을 대입을 해주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은 2 더하기 C, C는 1이네요. 그죠? 따라서 다시 완성해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1이다.
자, 여기서 아까 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무리함수는 뭐라고요? 기본형이 무려 4개. 기본형이 무려 4개. 요것만 알아봐도 사실 무리함수에서 진짜 중요한 거 알아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반을 하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위에 있는 두 개는 y가 양인 거잖아요. 그죠? y가 양이려면 루트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여야 음수고 플러스 루트여야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위에 두 개냐 아래 두 개냐는 뭘 판단한다? 루트 바깥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모양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3과 신경 쓰지 말고 루트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 x가 양이면 근호안이 음이 되니까 안 되고 x가 음이어야 근호안이 양이 되잖아요. 뒤에 3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형이 어떻게 된다? x가 음이어야 한다. 즉 어디? 이사분면에 있는 여기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뭘 보느냐?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는 얼마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y는 얼마보다 크다가 되겠죠? 요걸 신경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에 뭐 들어가 있다? 정의역, 치역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역, 치역 이렇게 문제에서 꼭 두 개 물어보면은 그냥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정의역 뭐, 치역 뭐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정의역, 치역 부등식 아닙니다. 정의역, 치역은 집합이잖아요. 집합으로 안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집합 기호 잘 쓰셔야 됩니다. 정의역 x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x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치역도 이사분면이가 크다고 했잖아요. y바 y가 얼마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점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뭡니까? 작거나 같은 거고 큰 것도 크거나 같다 가셔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리니까요.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가 실제로 좀 어려워요. 기본형이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함수가 좀 모양이 쉽잖아요. 쉬운데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왜냐면 기본형 4개라는 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애매하게 하는 아이들의 비율을 좀 크게 모았을 때 기본형 때문에 틀리는 아이들의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형 4개라는 게 생각보다 큰 오답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아유. 보자.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하고 19하기. 오케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 요거 사실 연장선이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 생긴 그 방향을 봤을 때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며 그 다음에 그게 판단이 되면 이제 뭐 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x 절편, y 절편의 위치를 보고 그래프 개형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이건 사실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라? 평행이동 체크하시고 개형 체크하시고 마지막 디테일로 뭘 봐라? y 절편 정도 봐라. 이 정도예요. 이 세 가지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다 그렇게 차이 안 나니까 그냥 대표 문제 풀겠습니다. y는 1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꼴보기 싫잖아요. 정리해주면 이렇게 딱 보기 좋은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죠. 그럼 여기서 뭘 봐라? 시작 지점 보통 시발점이라고 하죠. 시작 지점이 얼마입니까? 2, 1이잖아요. 2, 1 이렇게 2, 1이죠. 그 다음에
밖에도 마이너스 안에도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이렇게죠. 이거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꼭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긋는 애들도 있던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튼 생긴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죠. 사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게 뻔한데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셔라? y 절편을 한 번 더 보셔야겠죠? 자 여기 처음에 x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자리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따라서 어디 지난다?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고 2,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 3, 4니까 4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함수는 기본형이 많다 보니까 이 4분면 지나가는 문제가 다른 함수들에 비해서 오답률이 높다. 뭐 이걸 누가 틀리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실제로 오답률이 높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뭐 연장선이죠? 이거를 근데 더 쉽네. 이것도 이제 해야겠다. 그 제가 가르쳐 보면은 사실 말 안 듣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말 안 듣는 애들 중에서 평소에는 신경 안 쓰이다가 한 번씩 보면 그래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었지 하는 유형이 뭐냐면 그래프 그릴 때 꼭 슬라이드 안 쓰는 애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자 이렇게 그리는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 덜 그린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꼭지점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꼭지점으로 이 그래프의 식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 그리는 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의 식까지 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까지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뭐 y 절편이 2까지 써주면은 원래 완전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거 그래프 그리실 때 그냥 여기만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슉 그리면은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그 y 절편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딱 좋습니다. 이 그래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작점이랑 방향이 보이고 y 절편 하나 나와 있잖아요. 요게 딱 이상적인 그래프 모양이에요. 요게 이렇게 하면 C까지 구할 수 있는 딱 이 모양. 너희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작 지점에 대한 거 좌표 나와 있고 y 절편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y 절편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점을 하나 표시해 주면 됩니다. 띵띵띵 해가지고요. 여튼 그럼 이제 당연히 뭐부터 봐야 되는 게 얘부터 봐야겠죠? 그죠? 얘부터 봐야겠죠. 얘부터.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인데 그 다음 뭘 봐야 됩니까? 방향을 봐야겠죠.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 방향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 루트 플러스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일단 이거 종합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까지만 하면 y는 루트 자 ax 플러스 2 마이너스 1까지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안쪽에 양수라고 해서 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수이기만 한 거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그쵸? 바깥에는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바깥에 원래 바깥에 3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3도 사실은 안에 있는 a가 나가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구하면 뭐예요? 미완성이잖아. A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 1 대입해주면 1은 루트 2a 마이너스 1 a는 2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루트 2x 정답은 4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2, b는 4, c는 마이너스 1, a, b, c는 마이너스 8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유형 세 가지는 사실 아까 말한 그거랑 비슷한 그 하나의 결입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기본형이라든지 이런 모양들 보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나만 더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문제 풀기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가 방금 말한 것처럼 기본형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나마 이 무리함수가 좀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 모양이 단순해서입니다. 이 그래프 모양이 단순한 게 진짜 중요해요. 자, 뭐냐?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그래프를 파악해가지고 빨리 개형 확인해 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래프가 이 둘 중에 하나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그래프가 내가 선을 뭐 어느 방향으로 그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책 읽는 방향으로 보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커져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그래프를 증가의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증가의 그래프. 증가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이 뒤에 나오는 최대 최소를 하게 될 때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을 가지고 x가 제일 클 때 최대값을 가져야 돼요. 증가의 모양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래서 증가하는 모양은 어떤 식으로 그려도 x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을 가지고 x가 제일 클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감소의 모양은 반대입니다.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x가 제일 클 때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그래프 모양이 단순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하실 때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된다고요. 이거 제가 유리함수 얘기를 설명한 적 있죠? 뭐 설명에 관심이 없는 느낌인데 여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딱 나오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뭐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하면은 이 모양인데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거고 3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하면 어차피 양 끝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래프, 단순 그래프의 힘이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기억해 두시기 좋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155페이지도 푸셔야 되는 거 맞죠? 그죠? 155도 풀어야 되는 거 맞죠? 네, 155부터 지금 풀어보실게요. 추가 설명을 아마 할 게 없을 거라서 녹화는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155는 책에 푸셔도 됩니다.